유제 5-8에 4번부터 볼게요. 이거는요, 역수를 연습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합니다. 네, 역수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풀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 보이긴 해요. 역수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네요. 미시작 같으니까. 이거는 굳이 이거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그냥 가도 되겠는데. 자, 로그 x의 4 마이너스 로그 y의 2가 2라고 이야기를 하고, 로그 x의 16 플러스 로그 y의 8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어. 그럼 얘네들이다 라고 하는 게 2 로그 x의 2 마이너스 로그 y의 2가 2죠. 그 다음에 얘는 4 로그 x의 2 더하기 3 로그 y의 2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로그 x의 1을 라지 a라고 하고 로그 y의 2를 라지 b다 라고 해보자. 그럼 얘가 2a 마이너스 b는 2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4a 더하기 3b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연립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 두 배에서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4a 마이너스 2b는 4라고 이야기를 할 테고, 얘네 두 개를 뭐 하시면 뺀다 라고 해보면 5b라고 이야기를 하는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와서 b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얻을 수 있게 되겠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넣어서 넘기시면 a다 라고 이야기를 b 이거 구했으니까 맞죠? 얘는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이다. 플러스 1이 되면 1이 되네요. a는 2분의 1이다 라고 얻을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얘가 로그 y의 2, 얘는 로그 x의 2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이제 자, 여기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실 수가 있을까요? 얘네들은 y의 마이너스 1제곱이 2가 나왔으니까 y는 2분의 1입니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분에서 보시면 x의 2분의 1제곱이 2가 나왔으니 x는 4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x는 4, y는 2분의 1이라고 얻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5번 문제 신경 쓰세요. 자, 5번 문제는 x, y가 10의 5제곱이다. 그쵸? 그 다음에 x의 로그 y가 10의 6제곱이다. 그래서 여기는 각각을 상형 로그를 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형 로그를 취하면 로그 xy 곧 로그 x 더하기 로그 y가 여기도 취하면 5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로그를 취했을 때는 로그 x 곱하기 로그 y가 6이다 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거는 뭐 굳이 하는 거예요. 굳이 제가 로그 y를 베타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5고 알파 베타가 6이다라고 하니까 마치 두 분의 합 그리고 얘는 두 분의 곱처럼 느껴지겠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떠한 방정식 t 플러스 6은 0이다라고 하고 t는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자, t는 2하고 3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게 알파가 어느 게 베타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로그 x가 2이면 로그 y가 3이 나오겠고 그리고 로그 x가 3이면 로그 y가 2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x가 y보다 크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놈이 답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x는 10의 세제곱이 될 테고 y는 10의 제곱이 나오게 되겠네요. 얘가 유제 5-7번의 1번인데 이렇게 되어 있대요. 1번에서 x 로그 x 10의 4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 자, 여기서 중요한 거니까 빨갱이 배우시죠.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얘는 로그 x의 로그 x 로그 10의 4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 그러면 얘는 이거 내려와서 로그 x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로그 10의 4제곱 더하기 로그 x의 세제곱이라서 얘는 4 더하기 3 로그 x가 될 거예요. 이미 x가 여기서 0보다 크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제 뭐가 나와요? 로그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로그 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유제 11번의 문제도 봅시다. 여기의 문제를 보면 로그 2x 곱하기 로그 3x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1 이렇게 돼 있죠. 그 얘를 가르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냐? 요 놈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x 얘는 로그 3 더하기 로그 x가 뭐예요? 로그 1이다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다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가 로그 x의 제곱에다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의 로그 x 그 다음에 로그 2 곱하기 로그 3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게 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 로그 x의 제곱 더하기 얘를 정리할 거야. 요게 로그 6의 로그 x 더하기 로그 2 곱하기 로그 3 마이너스 1은 0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니들한테 뭐가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구하는 근의 형태는 로그 알파고 로그 베타죠. 내가 구하는 형태는 로그 x, 로그 베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찾아볼 수가 있냐면 이번에 합의 입장에서 보는 자,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가 로그 6이고요. 로그 알파 곱하기 로그 베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로그 2 곱하기 로그
곱하기 1이에요. 자, 근데 무엇을 물어봤냐면 알파 베타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럼 알파 베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죠. 그치? 얘가 로그 알파 베타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얼마다? 6이라고 얻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이따에 한 번에 다른 것도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오늘 뭐 말해봐요. 2번이랑 3번이랑 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3번 먼저 하고 갈게요. 네. 그다음에 3번. 자, 두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얘가 일단은 자 2에 로그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2분의 1이라고 x-4. 자, 그리고 로그 2분의 1에 x-1.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하자고? 진수 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진수 조건. 밑과 진수의 조건. 그래서 진수 조건 때문에 x가 얘는 4보다 커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x가 2보다 커야 돼요. 그렇다면 얘는 뭐예요? x는 4보다 큰 아이다 라고 얘기하는 범위 내에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올릴 수 있지. 이렇게. 이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어렵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2분의 1이고 2분의 1은 0과 1 사이니까 부등호가 반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가 돼요? x-4의 제곱 x-2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x-2라고 얘기를 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8 이다 7x입니다. 9이죠? 9x죠? 네.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러면은 얘가 3보다 x가 크고 6보다 작다 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 아이가 누구랑? 얘랑 반드시 연립을 해야 되니까 x가 4보다 크고 6보다 작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것만 자꾸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것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반드시 뭐를? 진수 조건을 따지셔야 된다는 거. 이거에서 놓치시면 되게 억울한 일을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에서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이번에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로그 4의 x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1 있네요. 플러스 1을 이렇게 바꿀게요. 로그 4의 4 이와 같이 바꿀게요. 자, 이랬을 때 밑을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얘는 큰 수로 하세요. 4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어떻게 요 숫자가 바뀌게 되느냐, 이 로그 4의 x-5 그리고 얘는 합치면 로그 4의 4 x-2라고 할 수. 진수조건 안 썼네요. 큰일 날 뻔했네. 내가 말해놓고 내가 안 썼어. 그쵸? 진수조건은 x가 5보다 크죠. 얘는 2보다 크고 5보다 크니까요. 자, 그랬을 때요. 얘 넘기고 하시면 x-5의 제곱 이 부동호는 그대로겠죠. 1보다 크니까. 그러면 4x-8이다 라고 하시면요, 이제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33이 0보다 작네요. 그렇죠? 그럼 얘가 이제 x가 어떻게 돼요? 1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이걸 하시면 x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5와 11 사이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그 사고. 안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이는 해야 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죠? 4번은 뭘 신경을 쓰면 되냐면, 이제 문제를 셌을 거예요. x, 2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2라고 했어요. 이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x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첫 번째는 0과 1 사이에 있을 때에는 x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2라고 봤을 때 2가 큰 게 아니라 부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부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얘네 두 개를 연립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x가 1보다 커요. 1보다 크면 그대로 2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x의 곱이 2보다 작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작업만 잘 하시면 틀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매년 증가율이 3%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A라고 했다가 A의 1.03이 됐다가 A의 1.03의 제곱이 됐다. 이렇게 계속 가겠죠? 그렇죠? 근데 몇 년인지를 모르니까 얘가 1.03의 n제곱이 뭐가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현재 인구의 2배 이상일 때. 이게 현재 인구인데 2배 이상이 돼야 되는데 누구지? 현재 인구에. 그렇게 해서 풀어지겠니? 응? 자, 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n 로그 1.03이 로그 2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로그 2가 어쩌고저쩌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 하려고요. 거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0.3010 그다음에 0.0128 이거를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계산기를 두들기시든 뭘 하시든. 네. 참고로 아이폰은 계산기 어플이 없대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시간에 확인을 해봤어요. 네. 자, 이거를 왜 계산하고 있어요? 두들겨야죠. 아, 그렇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외워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택을 위해서. 왜 학교 시험에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숫자 안 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다만 니네가 이 정도는 할 줄 알았으면 합니다. 근데 니네 나 틀린 거 모르네요. 틀리셨어요? 뒤집었잖아. 부끄러워. 야, 이게 진짜 이게 그렇죠. 예, 너무 자연스러웠나 봐요. 자, 그러면 자, 그러니까 얘가 0.128 그리고 요게 0.3010이다. 그러면 요게 01248죠. 분모 분자의 만을 곱해서 3010 128 제가 해드릴 말은 없어요. 여기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얘가 65세 인구가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2000년, 자, 2000년이에요. 2000년에서는 총인구의 1000만 명이에요. 전체는 얘가 전체는 1000만 명,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50만 명이에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총인구는 0.3%씩 무럭무럭 자란대요. 그리고 얘는 더 가열차게 커가네요.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전체의 인구는 1000만에서 곱하기 0.3이니까 003의 n제곱만큼 늘어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얘는 50만에다가 1.04의 n제곱으로 늘어나겠죠? 얘가 얼마만큼? 요게 0.2라고 하는 20%보다 크다면 고령화 사회죠. 그래서 이거 파이팅 있게 구하시면 돼요. 다른 걸 하겠다가 아니라 이거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는 니들이 하시면 되죠. 자, 우리가 지수와 로그의 대소 비교 출제율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절대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치?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1이야. 어떻게 해도 1이야. 그럴 정도로 중요한 문제예요. 자, 6-6번에 있는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얘네들을 보시면요, x가 0과 1 사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랬을 때 대소 A, B의 대소를 비교하여라 라고 했어요. A는요 x의 x제곱이고요, B는요 x의 2x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일단은요 A차 B라고 A차 B란다. A 나누기 B라고 하는 걸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얘네를 갖다 꼭 빼기로 한다라기보다는요, 뭐도 생각하면 지수 같은 경우는 B를 원래 이용을 많이 해요. B를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자, 이랬을 때요, 얘는 x의 제곱 나누기 x의 2x다. 그래서 x의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해 가세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얘의 부호를 살펴볼 거예요. 뭐를 살펴본다고요? 얘의 부호를 살펴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비교 대상이요, 이 아이와 비교 대상은 1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뭐를 비교한다? 1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얘랑 1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이런 부호를 확인해야 되는데 얘를 대략적으로 x라고 하고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2, 여기까지 가요. 자, 그랬을 때 지금 x의 범위는 0과 1 사이라고 했어요. 0과 1 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전부 다 이렇게 음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해 가세요? 음수가 돼 있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냐면, 자, x의 x제곱 마이너스 2x다 라고 얘기하는 아이는 여기 밑은 0보다 크고 0과 1 사이고요. 얘는 음수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아이일까요? 일단 0과 1 사이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음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요 놈에 해당하는 값이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x의 x제곱 마이너스 2x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얘가 1보다 커요.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세요? 자, 그랬을 때 요 놈이 x의 0제곱이 됩니다. 맞죠? 아니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하겠네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갑시다. 요게 b분의 a죠. 그렇죠? 그럼 b분의 a가 1보다 크대요. 누가 커요? a가 b보다 큰 거죠. 요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답지에 생략을 겁내 많이 했어요. 겁내 많이 했어요. 그냥 얘가 지수끼리 비교하자라고 이야기한 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니거든. 그런데 조금 그래요. 그래서 니네가 앞으로 나중에 이런 형식의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도 풀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요거 자체로 봐서는 0과 1 사이에 있을 때에 얘가 크다라고는 얘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요게 0과 1 사이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풀었거든요. 지금 답지 같은 경우에서는. 근데 얘네들이 우리가 그렇게 돼버리면 모든 문제가 이렇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요자고도 반드시 해주셨으면 해서 해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요. A가 1보다 크고 B는 0과 1 사이에 있는 I며 얘가 A, B가 1보다 크대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얘가 요놈의 역수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겠죠. A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B분의 1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숫자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얘가 2보다 더 큰 숫자 2면 이게 1이 돼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선 A가 2보다 더 큰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A는 B분의 1보다 더 큰 수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A, B, C, A 이렇게 해볼게요. A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로그 A의 제곱에 B라고 하고요. B라고 얘기하는 거는 로그 A의 B제곱이다 라고 했어요. C는 로그 B의 A제곱이다. 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 빼보죠. A차 B라고 얘기하는 건 얘는 2분의 1에 로그 A의 B가 되겠죠. 그리고 또 빼기 2 로그 A의 B가 돼서 마이너스 2분의 3에 로그 A의 B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요, 요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얘가 뭐보다? 이거 음수인 거 아시겠어요? 이게? 얘는 1보다 큰 숫자예요. 근데 요거는 1보다 작은 애야. 그러면 우리가 로그함수의 그래프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면 이렇게 생겨있고 얘가 1이란 말이야. 이게 1보다 클 때 로그함수니까
그러니까 얘가 1보다 작으니까 음수값을 갖겠죠. 근데 음수에다가 음수를 곱했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얘는 양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A가 B보다 크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B랑 C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B차 C를 보도록 할게요. 자, 2에 로그 A의 B 마이너스 로그 B의 A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되게 좀 번거로워 보이지만 자, 밑변환이라고 하는 작업을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밑변환이라고 하는 작업을 거쳐야 돼요. 그럼 얘가 2에 자 로그 A분의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B분의 로그 A다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도 이해가 가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 갖다가 합체를 하면 로그 A 곱하기 로그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로그 A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일단락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요. 자, 요 놈은 1보다 크니까 A가 1보다 크니까 얘는 플러스죠. 그쵸? 요거는 마이너스죠.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밑은 10이니까 1보다 크잖아. 그렇죠? 이해가 가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어차피 제곱하니까 얘도 양수고 요것도 양수인 건 맞아요. 근데 여기 부분은 우리가 계산을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분자만 살펴볼까요? 분자를 살펴보면 로그 로그 B 더하기 로그 A. 지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음수에서 양수를 뺐으니까 마이너스죠. 그쵸? 음수에서 양수를 뺐으니까. 근데 요거는 알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게 로그 AB예요. AB가 1보다 크니까 이거는 플러스겠네요. 그러면 분자가 통째로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분자도 마이너스, 분모도 마이너스니까 전체적으로는 0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B가 C보다 크네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까다로워요. 이번에는 계산이 조금 들어가요. 세 실수. 얘를 이렇게 해도 되겠죠. 8의 7분의 1제곱 괜찮죠? 그쵸?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의 6분의 1제곱 6의 5분의 1제곱을 대소비교하자. 근데 도구를 이용해야 되나 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아이를 A, B, C라고 봤을 때 우리가 로그 A는 7분의 8을 2의 세제곱으로 봐서 로그 2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가 7분의 3의 0.301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로그 B는 6분의 1의 로그 5인데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2가 나오게 될 테니까 요거는 6분의 1에 1 마이너스 0.30을 빼면
0.6990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로그 C라고 얘기하는 거는 5분의 1에 로그 6을 2 로그 3으로 갈라보시면 477이라고 되겠네요. 자, 5분의 1에 0.30 10 더하기 0.477이다 라고 하니까 얘네 대소 비교할 수 있겠죠? 네. 이것까지 나한테 맡기시면 안 돼요? 네. 니네가 하세요? 숫자 봐요. 더럽잖아요. 난 못해요. 네. 자, 나이 들어서 암산 능력이 현격히 떨어졌어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뭐라고 써있어요? 이게 얘들 왜 니들 할머니들 이렇게 보셔? 그죠? 네. 안 보여서 그래요. 잘 노안이라는 무슨 말 쓰죠? 여기 하시고 그다음에 2에 6에 세제곱에 계속 비교를 할 거예요. 네. 자, 그랬을 때요, 이 부분을 되게 뭐라 그럴까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하면 로그 A는 얘 2의 다제곱 16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16. 16에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근데 이번 문제에는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닌가 봐요. 밑에 안 써 있어요. 단, 거시기에 안 써 있어. 자, 그리고 로그 B라고 얘는 36이네요. 36 로그 3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로그 C라고 얘기하는 와 64에 로그 2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아, 216이죠. 미쳤나봐. 216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건 하나 알겠지 않을까? 얘가 36 곱하기 6이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36 곱하기 6이잖아요. 그러면 요 놈이 6이 절로 올라가서 로그 2에 6제곱이니까 이게 36에 로그 64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1단락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B가 C보다 크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랑 얘를 비교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잖아. 얘랑 얘를 비교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비교를 해보도록 해야 될 텐데 이게 되게 번거롭습니다. 자, 얘를요 16에 로그 3이라 더하기 20에 로그 3이라고 가를 수 있지. 그러면 여기에서 도대체 16 로그 2하고 20 로그 3이 어느 놈이 더 크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로그 3이 안 그래도 로그 2보다 큰데 얘는 그게 20개 있고 얘는 16개밖에 없으니까 얘가 조금 더 크겠네요. 이해가요? 로그 2가 로그 3보다 크고, 그치? 자, 그 상태에서 얘 큰 게 20개 있고 작은 게 16개 있으니까 아, 그렇다면 이렇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저 볼게요. 얘가요 48번에
1이 아닌 양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수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는요, A라고 할게요. A는 로그 A의 2분의 1 로그 B의 2분의 1이에요. 하지만 얘는 우리가 로그 2의 A 로그 2의 B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 놈은 로그 2의 AB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요. B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는 2배의 로그 A 더하기 B의 2분의 1 마이너스 1이에요. 되게 복잡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얘는 2의 로그 2의 A 더하기 B라고 할 수 있고 빼기 마이너스 1을 로그 2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2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얘는 2의 로그 2의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 뭐처럼 보여요? 산술 평균처럼 보여요. 이번엔 C예요. C는요, 상당히 기네요. 1 더하기 보고 있는 거 바로 바꿔도 되나요? 제가 이렇게 네. 로그 2의 AB 마이너스 로그 2의 A 더하기 B라고 해서 얘는 2배의 로그 2 그리고 더하기 2의 AB 난 빼기 로그 A 더하기 B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르쳐야 되나? 좋네. 자, 그러면 얘네들은 2의 뭐예요? 로그 2의 A 더하기 B분의 2AB. 이거 누구예요? 산술 평균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을 보면 A 더하기 B 2 그리고 루트 AB A 더하기 B분의 2AB 이게 산술, 기하, 조합 평균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했고 분모 조건은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A랑 B랑 같을 때에 성립을 해요. 그래서 얘를 각항을 제곱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2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 AB 2A 더하기 B분의 2AB라고 할 수 있는 제곱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놈이 이리로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는 산술 평균을, 얘는 조합 평균을, 얘는 기하 평균을 아까 그 제곱한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B, A, C 이와 같이 대소관계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요. 삼각 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일단은요, 책에 있는 거를 너무 외워야 되는 거 맞긴 한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각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한 바퀴가 360도라고 하는 건 알죠? 혹은 60도, 30도, 이건 다 알죠? 그쵸? 그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 말고도 각을 부르는 방식을 한번 배워보자 라는 이야기예요. 각을 부르는 방식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호도법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잠깐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원의 둘레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지름 곱하기 얼마? 2파이죠. 그쵸? 2파이r 이렇게 배웠죠. 그쵸? 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 한 바퀴를 돌았어. 그러면은 2파이r은 2파이는 360도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둘레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r을 요만큼 만들었어. r을 요만큼 만들었어. 그럼 내가 360도. 원의 둘레가 상상이 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잡았어요. 상상이 되죠. 어떤 게 더 커요? 지금 그린 게 더 크죠. 그렇죠. 지금 그린 게 커요. 자, 그러면 똑같이 2파이 r인데 원의 둘레는 뭐에 따라서 커졌어요? 지금 반지름에 따라서 커졌죠. 일정한 건 뭐예요? 2파이죠. 나 몇 바퀴 돌았어? 한 바퀴 돌았죠. 그래서 우리는 2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360과 같은 놈으로 취급하자라고 약속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를 약분이라고 하는 걸 해보니까 파이가 180도가 되겠죠. 이해가요? 이해가시죠? 그치? 자, 하지만 얘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파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예요? 약? 그렇죠. 3.141로 어쩌고 기다 하죠. 그렇죠. 네. 제가 다음 시간에 파이를 보여드릴게요. 네. 3.141로 뭐 숫자로 써져 있는 제 필통이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저의 취미 아니고 와이프가 만들어준 거예요. 네. 신기한 거 많이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양변을 파이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1이죠. 그쵸? 그러면 얘는 파이분의 180도가 되겠죠. 이게 뭐가 1이라는 얘기는 얘를 단위로 삼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각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약 57도 정도가 나와요. 크게 볼게요. 그냥 약 57도 나오고 단위를 우리가 붙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디안이라고 붙이기로 약속을 했어요. 라디안이다 라고 붙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우리는 얼마를 곱해볼까요? 6분의 1을 여기다가 이제 6분의 파이를 양변에 곱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쵸? 뭐 당연히 라디안이긴 합니다만 얘가 얼마예요? 파이분의 180도 곱하기 6분의 파이면 30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 왜냐면 파이가 180도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2분의 파이가 얼마다? 90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90도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2분의 파이로 부르는 걸 습관화 들여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얘가 3분의 파이는 그럼 얼마일 것 같아? 60도. 똑똑하고. 자, 그리고 45도는 몇 파일까? 몇 분의 파일까? 뭘 고민을 해요? 얘 반, 요거 반 얼마예요? 4분의. 그쵸? 되게 많은 계산하시려고 하네요. 얘를 4로 나누고 막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것들이니까 많이 알아두셨으면 해요. 물론 360까지 여러분들이 30도로 다 잘라서 공부하시면 제일 좋아요. 네? 제일 좋고요. 자, 그리고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얘가 1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가 얼마니?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 하려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 얘가요 x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180분의 x 파이 라디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면이 x밖에 안 곱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에 대한 각의 표현이죠. 각의 표현. 각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를 잠깐 배워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구하려고 이렇게 했느냐라는 건데, 자, 이걸 가지고 뭘 구하세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요만큼이 반지름이야. 그랬을 때 똑같은 호를 가지고 이렇게 호를 그릴 수 있죠. 그쵸? 아까 여기 이렇게 잡았으니까 여기를 중심이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부채꼴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뿐만이 아니라, 자, 이렇게 갔을 때 반지름이 이만큼이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 놈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겠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걸 호라고 볼게요. 이걸 우리가 반지름 R이라고 할게요. 반지름 R. 호는 얘가 호죠. 호를 L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각을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냐면, 약속이잖아? 얘를 이렇게 쓰고 세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세타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말로 제가 이렇게 볼게요. 반지름을 R만큼 세타만큼 돌렸다. 맞죠? 그래서 L은 R 세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R만큼의 길이를 세타 이렇게 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R만큼을 세타만큼 각을 봐서 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다양하게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어떤 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우리 원이냐 갑자기? 자, 시계라고 생각해보면, 자,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예를 들어 10이었어. 자, 우리가 여기 각이 3 같대. 그러면 30도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를 구하려고 했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20파이 곱하기 360도 분의 30도 이렇게 계산을 했죠.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얘가 12분의 1이 돼서 12분의 20파이 4로 약분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얘가 3분의 4로 약분하면 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5파이가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계산하자? 자, 30도는 몇 파이야 얘들아? 30도 몇 파이야? 저기 써있어. 6분의 그렇죠. 얘가 6분의 8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할까요? 10 곱하기 6분의 파이 R 세타. 이러니까 3분의 5파이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니네 녹색이 쉬워요? 빨간색이 쉬워요? 빨간색이 훨씬 쉽죠? 그쵸? 자, 그리고요, 우리가 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놈은 얘는 2분의 1 RL이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배웠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가 배웠어요. 네. 그래서 L이 R 세타니까 얘를 2분의 1 R제곱 세타다 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각도를 부르는 것만 가지고, 그리고 R 세타라는 걸 이용을 했을 때 호의 길이, 그리고 넓이까지, 부족한 넓이도 구할 수 있게 됐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말고도 지금 삼각함수라는 방법이 있는데, 삼각함수는 하나 되게 아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삼각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삼각비입니다.
우리 내신이기도 하죠. 그렇죠? 삼각비. 책 보지 마세요. 나도 안 보잖아. 못 알아봐. 자, 내가 책에 있는 대로 할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정의를 외웁시다. 사인은요, 왜 쓰셔야 돼요? 이거, 사실은. 네. 이거 이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촬영 보고 필기 막 하셔야 돼요. 정리해서 다 외워야 되거든. 여기 다 외울 거야, 이거 다. 얘는요, 빗변분의 높이고요. 코사인은요,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자, 그리고 탄젠트는요,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곧 빗변분의 밑변분의 높이니까 밑변분의 높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빗변이라는 말을 쓰네? 어디에서 빗변이라는 단어를 쓰지? 빗변이라는 단어를 쓰는 도형이 뭐가 있죠? 저기요? 여러분? 무슨 삼각형? 하이포테니스라고 얘기하는 빗변. 그렇죠. 직각삼각형이죠. 배웠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요. 1년 정도 됐겠네. 인간들아. 그치? 자, 그런데 높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규정을 해야 돼요. 얘가 높이다? 아니거든요. 자, 높이는 각이 바라보는 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하느냐라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무슨 종에서부터 막 출발되고 그런 게 아니야. 측량을 해야 되는데, 자, 내가 여기서 내가 이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식초선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여기 낙서하는 걸 봐야 돼. 여기 낙서돼 있어, 빨간색으로. 낙서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높이를 내가 알고 싶은 거야. 내가 갈 수 있는 거는 이렇게밖에 못 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봤겠지. 그치? 각이 생겼죠. 그래서 뭘 봤어요? 높이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놈이 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높이는 얘가 높이가 돼요. 여기가 높이가 돼요. 자, 그리고 여기를 각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얘가 높이가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밑변의 수직인 게 맞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각도가 등장했을 때는요. 각도가 등장했을 때는 뭐라고 부른다? 각이 바라보는 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높이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높이의 개념은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밑변의 수직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여긴 두 점이 있고요. 이렇게 도형을 잡아서 얘네들의 넓이가 모두 다 어떻다? 같다라는 거를 배웠을 거예요. 높이를 여기에서 수직으로 잡은 건 단 한 책도 없을 거고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얘를 h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교과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등적 변형이라고 해서 배우긴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평행이며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됩니다. 요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던 거는 니네가 뭐도 있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학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점 2개 있는데 여기 점 P, 여기 P가 와랑창 있는데 ABP의 넓이가 최소인 데를 찾자. 그렇게 했을 때 어땠어요? 얘하고 평행한 선을 잡아서 평행선이 아니라 평행선을 잡아서 접선을 잡아주고 여기에서 넓이를 구했을 거예요. 이 거리를 직접 구해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그러니까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높이라는 개념이지만 그거는 도형, 그냥 순수 도형에 대한 측면이고, 근데 각도라고 얘기하는 게 등장을 했을 때는 무엇이다? 그 각이 바라보는 변이 바로 무엇이 된다? 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 말고도 어떠한 약속들이 또 존재를 하겠죠. 약속들이 존재를 하겠지. 그치?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미리 조금 봐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뭐라 그럴까? 도형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아서 그렇게 도형에 대해서 기초부터 해봅시다.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직각삼각형이요. A, B, C라는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아, 이쪽들만 반대로 이쪽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C가 바라보는 분은 스몰 c, A가 바라보는 분은 스몰 a, B가 바라보는 걸 스몰 b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기억하기가 쉽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선분 AB는 삼각형에서 한정이에요. 선분 AB는 뭐예요? 스몰 c죠. 선분 BC는 스몰 a죠. 선분 AC는 스몰 b죠. 자세히 보세요. A, B, C, A, B, C, A, B, C 다 있죠.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도 습관이 들여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얘를 세타라고 볼게요. 그럼 높이가 누구야? 얘가 높이가 되겠지.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C분의 B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B변분의 높이. 사인의 짝꿍은 누구? 높이. 코사인의 짝꿍은 누구? C분의 A, 밑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얘는 밑변분의 높이. A분의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걸 말을 합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단순한 삼각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니네가 내신이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언급을 조금 더 할게요. 네. 약간 언급을 조금 더 할게요. 뭐 내신이기도 하고, 왜냐면 내신의 내용을 모르면 하나도 몰라서 그래. 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직각삼각형입니다. A, B, C라고 볼게요. H.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동그라미 X다라고 얘기하면 얘가 X가 되고 얘가 동그라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스몰 c, 여기 A, 여기 B, 그리고 BH를 X, CH를 Y, 그리고 AH를 스몰 h라고 할 때 우리가 뭐를 알아내실 수가 있냐면, 처음에는 피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많죠. 피타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죠. 이 안에 직각삼각형 천지니까. 왜?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게 A의 제곱이 되기도 하고요. 이쪽 삼각형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X의 제곱 더하기 H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게 C의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H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B의 제곱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 그쵸? 이게 피타로만 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넓이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얘는 어떻게 갈 수가 있냐면, 자, 밑변 곱하기 높이 측면으로 넓이, 소공식이라고 하죠. 그쵸? 소자를 썼잖아요. 자, 그래서 BC는 XAH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니네가 꼭 알아둬야 되는데 맨날 까먹는 게 닮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닮음이다 라고 하는 게 어디 등장을 하냐면, 공식으로 먼저 갈게요. C의 제곱은 AX예요.
C의 제곱은 AX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려왔어. 그럼 여기까지 가거나 라고 할 수 있겠지? 이런 패턴으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B의 제곱은 뭘까? AY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외우는 데는 도움이 되죠? 닮은 건 찾아야 되겠지만, 여기서 여기 왔는데, 얘가 이때는 B에 가거나 H까지 가니까. 자, 근데 이번엔 H 제곱이에요. H로 가서 어디로 갈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X, Y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기에는 좀 편하죠? 근데 이걸 딱 보고 이 내용이 한꺼번에 다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